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이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 대비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려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루 쉬고 왔지만 3대 지수 모두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찬바람 고스란히 맞으면서 우리 시장도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또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홍콩, 아시아 증시 전반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1,300원에 넘겼습니다. 이런 거시적으로 긴축 우려 장기화와 함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위험자산 시장의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2,430으로 출발한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물렀는데요. 이 장 막판에 힘을 더 빼면서 전장 대비해서 1.68% 하락한 2,417.68포인트로 2,420선 깨지며 오늘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지수를 방어하려 홀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은 8,8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릇 매도세로 지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은 오늘 7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82선으로 출발한 지수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 1시 정도에 더 힘을 잃었습니다. 전거래에 대비해서 1.88% 빠지면서 778.51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거래소와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나홀로 사절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쌍그릇 매도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거래에 대비해서 9원 상승한 1,304원 9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가 기준 1,300원에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로 약 2달여 만이고요. 또 주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연준의 FOMC 의사록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파란불로 아쉽게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항이 좋지 않았는데도 네. 장중 신고가를 돌파했던 SBB테크를 네. 가지고 왔는데요. 네, 또 오랜만에 로봇주가 좀 고개를 들었다고요? 네. 아직 이 기술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SBB테크는 이제 회사에서 나온 기본적인 재료와 또 이제 업종에서 나온 재료 동시에 있었는데 SBB테크가 이제 일본에서 지금 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인 감속기에 대해서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부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SBB테크 쪽에서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 퀄리티가 일제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전혀 뭐 딸리지 않은 수준이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작년에 이 로봇 업체들의 그런 수주 물량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작년에 이 생산 설비를 이제 확충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 4배 정도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됐는데 이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나왔던 그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통해서 배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 로봇 배달 시장이 현재 뭐 172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달에 육성 정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또 로봇 관련주, 또 어떤 뭐 배달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올라간 상황이었었는데 참 SBB테크가 상장을 한 게 작년 10월 달에 상장해서 상장한 타이밍이 사실 되게 안 좋았어요. 작년 10월 달 증시가 완전히 막 폭락한 상태에서 네. 그랬었었는데 확실히 좋은 기업들은 이럴 때 또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요거를 보면서 로봇 테마가 아직은 재료가 좀 남아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 시장에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사실 거의 주도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요즘 좀 약간 꺾이고 있으면서 로봇이 그걸 대체하고 있고 아직 기술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는 많이 올라서 이제는 과열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어떤 단기 투자 관점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지금은 장기 투자 쪽으로 볼 만한 업종은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 어떤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뭐 바이오 제약이나 이런 쪽에 또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SBB테크를 들어봤습니다. 일본에 독점하던 로봇용 감속기 부분에서 SBB테크 대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오늘 시세 분출이 됐고요. 또 여기에 정부의 로봇 배달 관련 소식이 함께 더해지면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로봇 테마 재료는 남아있지만 좀 단기적인 측면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실시간으로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고려산업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고려산업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네. 곡물 가격이 오를 때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르는 거여서 이 종목이 오르는 것 자체가 조금 반갑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이제 러시아가 미국과 맺었던 핵협정에 대한 부분을 좀 파기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한 모습인데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같이 드리면요. 이 4월달 구간,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왔던 구간은 22년도 4월달 구간이다. 상한가가 나오고 뭐 점상한가, 상한가 3번까지도 나오면서 이 단기적으로 4,000원 구간부터 12,000원까지 시세를 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오늘 자리 완전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는데 이 러시아 핵 협정 파기한다. 핵을 진짜로 쏠 수도 있다라는 푸틴의 언급이 나오면서 그리고 전쟁에 대한 좀 장기화 조짐이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이제 고려산업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버스 약간 좀 종목 이 시장을 해지하는 느낌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뭐
보여주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완전히 거래량을 좀 이제 들어 올리면서 매물을 다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도 또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중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말씀 나눠보시면 또 전략들 얻어 가져가시면서 또 이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 부각되는 업종입니다. 오늘 곡물 사료주 윗골이 달긴 했지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 고려 산업을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핵군축 중단 소식에 상승세 나왔고요. 고려 산업 이후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요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네. 기술주 쪽은 아닙니다. 영신금속인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전기차나 또 친환경차 그리고 어떤 건축물에 들어가는 이제 파스너라고 하는 그 연결 부품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주가가 이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인 뉴스가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왜 올라갔는가 되게 어. 궁금한 그런 상황들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영신금속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59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작은 이슈로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 그런 종목이다. 굉장히 가벼운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 전년 대비해서 220%가 더 높게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요즘 제가 방송에서 전기차나 자동차, 배터리 이쪽 기업들이 실적으로 무장해서 주가가 잘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신금속이 조금 그 뒤늦게 부각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현대차 쪽에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전기차를 드디어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IRA 법에 이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작년에 발빠르게 움직인 탓에 덕분에 미국 현지의 공장이 빠르게 가동이 돼서 이제 전기차가 출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IRA 법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조금 경쟁을 받고 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에 어떤 납품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품사로서 오늘 주가가 오른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동차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요즘 보고 있어서 오늘 도전상한가 종목도 자동차 업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실적 이슈가 좀 좋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전기차 부품 관련주 영신금속이었습니다. 오늘 직접적 호재 소식은 없었지만 8%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또 현대차 납품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오름세를 보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후발주지만 실적과 함께 실적 일을 받쳐주면서 움직인 종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백성화 대표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풍정모님이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과 네. 이어서 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KPF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KPF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SBB테크가 자회사인 종목이고요. 네. 이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분 투자에 대한 가치만으로도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저평가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바닥 구간에서 네. 네. 지금 거의 상한가에 이제 올라와 준 모습인데 완전히 주가가 거의 이제 반토막 10,000원에서 있던 고가가 4,700원까지 빠졌던 모습이고 최근 주가도 5,700원 정도였었는데 오늘 SBB테크가 강세를 보이고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 이슈가 나오면서 이 지분에 대한 가치로도 총 1,400억 원 너무 적다.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저평가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상한가가 나오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한가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 의문에 대한 이 매물을 완전히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있어서 지금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있다. SBB테크가 이제 일본 정밀 감속기 대체할 수 있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로서
이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모회사도 당연히 이 주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원래 상한가까지는 잘 가지 않죠. 상한가를 간다는 걸 봤을 때는 세력들도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줄 만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영역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PF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또 이제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오셔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PF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주 SBB테크 관련해서 수혜받으며 올라온 종목입니다. SBB테크의 지분 37%가량 보유한 모 회사이고요. 이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마감 부분 잘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한은에 네. 이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될 네. 예정인데 그 인상이 될지 동결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눈치 보기입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한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1.25%죠. 그리고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최근에 1,300원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환율 방어가 안 되면은 이제 외인 이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국가에 대한 그 경쟁력 원화가 이제 약세가 나오면서 외국인 이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이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겁먹지 말고 투자해서 어떤 종목으로 매수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무박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환율 1,300원 올라선 모습 보여주며 좀 시장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좀 투자 전략 얻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상승 모멘텀 부분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14일에 매수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세중입니다. 리오프닝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지난번 방송 때 저점 분할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는데요. 세중이 오늘 장중에는 2% 상승을 했습니다. 세중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장중에 들려왔었어요. 네. 바로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해서 이제 3월부터는 네. PCR 검사를 이제 면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입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던 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중국에서 발빠르게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오는 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서로 이제 소통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쪽에서 방역 단계를 높이면서 중국이 약간 불쾌했던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약간 오해가 좀 서로 이제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만약에 다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은 리오프닝 효과 어떤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주들, 항공주들 이런 어떤 동반 수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세중은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자회사를 통해서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원래 하고 있던 본업인 이제 여행 사업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두 쪽 다 좀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3,000원대 구간이라면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목표 가격대 10% 드렸던 거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한 3,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구간을 목표로 잡으시고 이건 잘 보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중 이 3월부터 중국 PCR 검사 면제 소식과 함께 한국 측에서 입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를 고려한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중은 목표 수익률까지 계속해서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배터리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좀 실적이 좋지만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이다 말해주셨거든요.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자, 이것도 오늘 좋은 소식은 있었어요. 네. 근데 물론 우리 시장의 메인 테마는 아니었을 뿐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 종목은 그 기존의 주가를 띄웠던 재료 중에 이제 UAM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가오는 일정이 바로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 드론쇼 코리아라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UAM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어떤 드론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기술력을 뽐내고 또 해외 바이어들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은 이 드론쇼 코리아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막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컨트롤스는 저는 자동차 관련주이면서도 이런 UAM 재료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현재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지금이 바닥이에요. 더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 나쁘지 않고 8,000원 이하에 있는 가격은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에서의 매수 단가가 7,690원이니까 지금은 뭐 더 내려온 가격이니까요.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목표가 10% 드렸지만 10%는 정말 보수적으로 드린 가격이고요. 저는 뭐 10,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 지금 기술주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런 실적 좋은 자동차주를 편입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에 대해서 이런 UAM 관련주 재료 말해주시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8,000원 이하 가격은 역시나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2월 13일에 매수했던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콜레라 백신 관련 재료 또 보톡스 관련 재료까지 말해주시면서 좀 저점 매수하면서 장기 투자 관련된 종목으로 과거에 이미 수익 낸 종목인데요. 유바이오로직스는 또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주가가 좀 오랫동안 많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막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인데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기존에 하고 있던 콜레라 백신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빌 게이츠 앤 멜린다 재단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수막구균에 대한 백신 요거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바이로스가 원래 이제 콜레라 백신을 통해서 어떤 세계 기관을 통해 이제 납품이 들어가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뭐 질병이 이렇게 만연한 시기가 아니라 리오프닝으로 가는 시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구간은 매수 구간이고요. 지금 매수하셨다면 들고 계셔야 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너무 지루하시다고 생각이 들면은 적어도 10,000원 위쪽에서 파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만큼 지금은 바닥 구간이니까 조금만 더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바이로직스도 역시나 장기적 관점으로 말해주셨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 구간이고 홀딩 구간으로 매도할 시에는 10,000원 가격 이상에서 팔아보고 수익 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이 탈모 관련주 현대약품인데요. 가장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탈모 관련주 추천 주셨는데 현대약품은 또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요즘 주가가 좀 들썩들썩하는 걸 보니까 네. 왠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하락장에서 나름 그래도 시세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현대약품은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탈모 재료에다가 과거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핵피폭에 따른 치료제였던 요오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잠깐 그때 반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까 뭐 특징주 얘기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러시아의 공격 이런 것 때문에 뭐 곡물 가격 상승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도 엮일 수 있다면은 이제 뭐 빠르게 목표가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난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주가도 저점에서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5,000원 정도 그 가격대라면은 괜찮은 가격이다.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에 바이오 제약주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제약 바이오 많이 말씀드릴 텐데 바닥에 있는 좀 이런 진주 같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니까 네. 현대약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닥권의 진주 같은 종목 현대약품 오늘 장중에 2%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러시아 핵피폭에 대한 치료제 재료까지 엮일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2월 13일에 매수했던 솔본입니다. 매수가 3,925원이고요. 오늘도 어려운 장 속에서도 좀 약세 마감했지만 4,835원 여전히 수익권에 있고 최고가 수익률 66% 달성한 종목입니다. 솔본은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솔본이 오늘 주가는 별로였어요. 네.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좀 일어났는데요. 이 솔본이라는 종목을 볼 때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주가를 좀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인피니티 헬스케어, 자회사 중에 하나인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주가가 한 7.9% 정도 급등을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왜 급등을 했냐면 정부에서 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 빨리 시스템을 좀 완비를 하여라. 특히 우리도 어린 소아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24시간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것들을 언급을 하시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를 전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성정보 같은 기업들도 급등을 좀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주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솔본이 지금은 우리 목표가를 아득히 넘어서 네. 최고가를 달성하고 지금 떨어지는 중이에요, 물론. 그런데 아마 내일 정도는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피니티 헬스케어 주가를 잘 보시면서 솔본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만약에 정말 살 게 없다면은 이 종목도 한번 단기 투자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솔본 오늘 정부의 원격 진료 언급에 이 자회사 인피니티 헬스케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정도 단기 투자 정도로 접근 유효하다 말해주셨습니다. 네, AS 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전략, 정보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 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1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금, 월, 화 계속 상승세 나왔고요. 또 오늘도 장중에 9% 넘게 올라갔습니다. 종가는 좀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금, 월, 화는 상승세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이제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 이제 9%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도 있고 사실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재료이기도 한데요. 지금 오늘 주가를 보면 고가는 갱신이 되었지만 음봉으로 밀린 모습이죠.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붙고는 있지만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직 아니었고요. 이 뉴스 잠깐 체크를 해보면 링크드에네시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금액대는 이제 9,960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10,000원대예요.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때 10,000원 정도까지는 주가를 올릴 거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역시 말씀드릴 때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고 지금 구간 비싸더라도 사도 된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오늘 자리에서 제가 이 노란톡방 오시면은 매도 자리 말씀드렸었거든요. 시초에 좀 시장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좋지 못해서 분봉 보고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길래 이 자리에서 바로 매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전략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또 대응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노란톡방 입장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 눌리는 자리에서도 다시 매수 가능하다.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였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변경 시에 10,000원까지 가격 올라갈 것이기에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4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입니다. 월, 화, 수 역시나 양봉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5% 넘게 상승한 마감을 했습니다. 모트렉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이 모트렉스도 오늘 장중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공시가 나온 게 역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빨리 가진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다 말씀드린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 이제 30% 이상 이제 너무 좀 수익이 많이 나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공시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당해 사업 연도가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이 영업이익 역시 60% 증가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이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25,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처음에 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한 5%, 6% 올라온 구간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트렉스 자율주행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구글이랑 이제 애플 테마를 같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이제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도 인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율주행이 시장 대장이 되면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AI, 로봇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2차 전지. 2차 전지가 뭐겠습니까? 전기차잖아요. 자동차랑 AI가 엮이면 자율주행으로 엮일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모트렉스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금 수익 구간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자동차와 AI가 묶이며 자율주행 대장주입니다. 앞으로도 25,000원 이상 올라갈 종목으로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라인데요. 역시 금요일날, 월요일날, 목요일날 출연하시고 상승세 나왔습니다. 18,000원까지 열려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은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알체라 어떤 말 해주실까요? 기술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 자체가 누군가는 수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매수가 자체가 높은 가격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12,550원이고 사실 오늘 시가 자체가 갭으로 빠지면서 시작을 해서 5% 정도 하락을 나타났는데 지수가 워낙 많이 밀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아무래도 미국장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일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더 그런 심리들이 강하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2% 이상 밀리고 코스닥도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밀린 것이지만 주요 라인은 아직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11,500원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아직은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열려있는 구간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말씀드렸듯 18,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란독방 들어오시면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 대응 전략들이나 어디서 매수할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얼마에서 매도할지 제가 일단 목표 수익률 10% 잡고 10%는 달성을 해줬잖아요.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차분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이 인공지능 AI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보면은 44,000원부터 아직도 올라갈 자리 아주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네. 이 물려있는 사람들, 제가 추천드린 가격을 보고 여기 이 구간대 2만 원, 3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들과 대응 전략이 아예 다릅니다. 지금 구간은 아직도 바닥에 해당하고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로 메리트 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랑톡방 오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18,000원 이상 여전히 열려있다 말해주셨습니다.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바닥에서 이제 막 전환한 추세입니다. 또 대표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매수 가격,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2월 17일에 매수했던 비덴트, 지난 방송 추천 주였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과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수익률 6% 달성을 했고요. 오늘 조정 받으면서 3,95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덴트 계속해서 보실까요? 비덴트도 사실 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네. 거의 바닥에서 이제 막 전환이 시작되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네. 비덴트도 떨어진 구간 대비해서 오른 구간이 너무 작아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다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최저가는 2,100에서 2,200만 원까지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3,30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저가 대비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 비덴트라는 종목 자체는 그게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고가는 37,700원입니다. 비덴트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빗썸을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죠. 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2,300억. 최고가는 37,000원이다. 그리고 지금 37,000원에서 3,900원이면 거의 네. 10분의 1 토막. 지금 이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비트코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가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이 바닥 구간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추세가 변경될 수 있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목표 수익률 15%는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루에도 15%에서 상한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 10분의 1 난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비트코인 움직이면서 앞으로도 수혜받을 종목으로 목표 수익률 15%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0일에 매수했던 TEMC입니다. 매수가 38,300원이고요. 목표 수익률 중에서 6%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TEMC는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TMC는 제가 뒤에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AS를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원래 가야 될 자리에서 조금 밀렸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반도체 관련주이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원래 요 가격대였어요. 요 가격대에서 38,000원 지켜주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 다음날 조금 밀리면서 요 정도 영역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계속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밀렸고 지금은 계속해서 이 양봉, 강한 양봉이 나왔던 시가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신규 상장주를 장기 투자하는 거는 좀 좋지 못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투자는 권유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보다 좀 좋은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TMC는 단기간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된다.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은 36,000원에서 37,000원 정도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또 좋은 전략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톡방 오시면은 또 말씀 나눠보면서 대응 전략들 드릴 거고요. 좋은 종목들 계속 발굴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TMC 신규 상장 종목은 좀 장기 투자로는 무리가 있기에 다른 종목을 전략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시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게 이제 금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장에 네.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 중에 하나죠. 뭐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도 있을 수 있고 자산 시장, 이 주식 시장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사모 심리가 감소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불안감이 증폭이 돼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죠. 네. 그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차이가 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대출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또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겁먹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하는 전략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런 자세한 전략들 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면 8시에 이어지는 무방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런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발굴 전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전문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 다음 코너에서 도전 상한가 전략적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자동차 얘기를 좀 드렸었죠. 네. 저는 요즘 IT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뭐 기분도 좋지만 지금 네.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한 1, 2주 전부터는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골라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낙폭과대주 중에 하나인 종목인 현대공업 자동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현대차 얘기를 좀 드리면서 미국에서 이제 현대에서 생산하는 미국 현지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공업도 거기에 또 수혜주가 되는 기업입니다. 현대공업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요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향후 5년간 이제 60조 원이 넘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전에 현대공업이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공업에서 만드는 그 제품들이 뭐냐면은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가는 내장재들 이런 것들인데 내장재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에도 필요하고 수소차에도 필요하고 일반 내연기관차에도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자동차 형태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동차 부품주로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리튬 관련주나 배터리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공업이 예전에 그 인동첨단 소재라고 그 리튬 회사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뭐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그때 이제 거기에 엮여가지고 현대공업도 이 인동첨단 소재의 자회사에 또 납품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 엮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현대공업은 지금 실적이 괜찮은 자동차주이면서 지금 주가는 저점에서 올라가려는 모습이고요. 그럼 어떤 재료를 기대하시면 되냐? 현재 지금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현대의 전기차, 요것들이 잘 팔리게 되면은 같이 오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요즘 리튬 같은 이런 배터리 소재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금양 같은 기업이 좀 많이 올랐어요. 금양이나 뭐 미래나노텍 이런 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가가 거의 신고가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은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저는 낙폭과대주인 현대공업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은 내일 시가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는데 제가 1차라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7,500원 목표 보고요. 추후 2차적인 목표가에 대해서는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추가 전략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은 10%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공업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이고요. 현대차, 기아에 들어가는 내장재 사업을 연계하는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향후 투자 소식 모멘텀과 함께 이런 리튬 관련 소재 부분에서도 낙폭 과대된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전략주로 가져오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10%, 목표가 7,500원에 손절가 6,3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창투사인데요. 네. 자, 창투사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이 종목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네. 종목뿐만이 아니고 시장을 분석하면서 뭐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환에 대한 투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투자들을 가지고 돈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을 창투사라고 한다. 창투사 중에서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AI 관련주로 엮이면서 엔비디아 제친 AI 반도체, 퓨리오사에 AI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 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 저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2020년도, 21년도 이후에 이 고가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871원부터 7,900원까지도 올라갔었지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이 고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나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있다.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AI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창투사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무방에서 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10% 정도, 목표 수익률 10%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창투사 종목 AI 관련주를 묶이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횡보하면서 시세 분출이 기다리고 있다 말해주셨고요. 목표 수익률을 10%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방송 바로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이 오늘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눈치 보기다. 네.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근데 금리 동결이 되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환에 대한 부분, 환율이 치솟는 것을 방어하려면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나올지 뭐 인상이 나올지 이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내일 금통위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너무 시간당 투자자들이 겁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겁먹지 마라, 좀 쫄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고 필승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또 이제 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링크제네시스 같은 종목도 있었고 이런 종목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나 이런 뉴스들을 파악하고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을 파악하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돈 벌어가실 수 있다. 그런 전략들에 대한 부분을 또 소개해드릴 거고요.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방 또 많이 참여해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전략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상승과 함께 불안한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에게 오늘 시장은 어려웠는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현재 실시간 유럽 증시라 네. 그 미선물을 보니까 이제 FOMC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좀 떨어지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증시가 오늘 좀 선반영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분명히 금리 결정이 나올 텐데 이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요즘 추천드리고 있는 낙폭 과대주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많이 오른 종목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주 가지고 잘 홀딩하시면은 이 시기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저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지수에 선반영되었다 말씀해 주시면서 좀 걱정을 덜어보자 이렇게 말해 주셨고요. 백승화 대표님에게도 한번 내일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진 것 생각해 보시면 2022년에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떨어진 거에서 올라온 반등폭이 약 15%?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투자금을 한 번에 회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회복하자는 게 아니고 지수가 한 번에 제가 뭐 2,700, 3,000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쫄지 말라, 겁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을 제가 막 고가에서 공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 구간에서 실적 받쳐주고 좀 수급 모멘텀 있고 재료 있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잘 가지고 계신다면 좀 겁먹지 말고 시장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장에서도 조금은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급 이탈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